강원 지역 곳곳은 4일까지 한파특보가 유지됐습니다. 추위가 이어지면서 겨울 축제장은 올해 축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5일까지 이어지다 주말쯤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1980년 정선 사북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저항하던 광부들의 집단 행동에 신군부의 고문과 폭행이 자행됐습니다. 40년간 감춰졌던 역사가 영화로 개봉되면서 국가가 사과를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양양군 7급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4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역 일대를 개발하는 춘천 역세권 개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초겨울부터 추위가 매섭습니다. 강원 지역 곳곳은 4일까지도 한파특보가 유지됐는데요. 추위가 반가운 겨울 축제장은 축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 위로 반사된 햇빛이 반짝입니다. 한파로 표면이 얼어붙으면서 평소보다 한층 더 밝게 빛납니다. 4일 강원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로 뚝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철원과 화천, 횡성 등 강원 내륙과 산지 곳곳에는 한파특보도 유지됐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하천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계속된 맹추위에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와 장갑, 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채 거리로 나왔습니다. 두꺼운 거 잠바 꺼내 입고 얇은 거 입어야 하는데 두꺼운 거 꺼내 입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다 하고도 아침 장갑 끼고 하고 이제 일하러 가니라고 나왔습니다. 한파가 반가운 곳도 있습니다. 화천군은 다음 달 산천어 축제 개막을 앞두고 축제 준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조성에 들어간 얼음 조각 광장은 벌써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今年我们主要改良了和升级了中国国内都很少见的4环的8字大滑梯，给韩国观众能带来更刺激、更有娱乐性的滑道。 얼음판 조성을 비롯한 축제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 추위에 하천이 얼기 시작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 얼음 두께가 20cm를 넘길 전망입니다. 강추위가 와서 지금 축제장 전반에 좀 살얼음이 좀 얼기 시작해서 저 결빙이 그대로 유지되면 12월에 20cm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5일까지 이어졌다가 주말부터는 조금씩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보다 한 달 앞서 강원 정선 사북에서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저항하던 광부들의 집단 행동이 발생했습니다. 우발적 충돌이 간첩, 폭동으로 왜곡되며 신군부는 수백 명의 광부와 주민을 상대로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40여 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을 다룬 영화 1980 사북이 개봉하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잇따라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가 2차례 국가 사과를 권고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980년 4월 정선 사북, 지금의 강원랜드 자리였던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광부들과 어용 노조의 갈등이 격해졌습니다. 사법경찰의 무리한 감시와 도주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분노한 광부들은 파출소를 파괴했고 사건은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이후 일부 광부들의 과격 행위만 부각된 사진이 통제된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사건은 폭력 난동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영화 1980 사북은 그 왜곡된 서사의 이면을 추적합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실제 인물 황인욱을 화자로 내세워 광주에 계엄군이 투입되던 같은 시기 사북에서도 광부와 가족, 주민들이 무차별 고문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영화 개봉 이후 지역사회와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1980 사북 진실찾기가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학계 등 1000명이 국가 사과를 촉구했고 영화인 300여 명도 동참했습니다. 지난달 사북항쟁 45주년 기념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사북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들의 상처에 대해 진심을 다해 위로하고 명예회복에 나서겠습니다. 국회에서도 1980 사북 특별 상영회가 열리며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가폭력의 심각성에 공감했고 이후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 명예회복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오죽하면 영화까지 만들어서 상영을 하겠습니까? 영화님 그 사북항쟁에 대해서 이번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좀 살펴주시고요. 피해자나 그 가족들, 유족들 억울함이 없도록 꼭 진상조사해 주시고 좀 적극 나서 주십시오. 지역구 이철규 의원은 사북 사건에 대한 국가사과 이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계획입니다. 1980 사북 시민상영위원회는 내년 4월 사북항쟁 기념일까지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목표입니다. 노동 친화적 정책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인정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특히 지난 2일 대통령이 국가폭력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 신호로 평가됩니다. 1980년이라는 그 야만의 시대가 남긴 상처를 서로 이야기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그 사건이 남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 한 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진실화해위는 2008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사북 사건의 진실 규명과 국가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영화 제작 6년 동안 고문 피해자 상당수가 고문 후유증과 고령으로 세상을 떠난 만큼 더는 진실 규명을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양양군 7급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4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함께 근무하던 공무직과 계약직, 환경미화원 3명에게 이불말이 폭행, 이른바 계엄놀이를 하거나 가혹행위와 강요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속초경찰서는 지난달 25일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양양군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지난 2일 가해자 A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5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춘천역 일대를 개발하는 춘천 역세권 개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은 역세권 개발법에 따라 전국 1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4,700억 원을 투입해 춘천역 일대 약 43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주거와 상업지구 등을 조성합니다. 2031년까지 춘천 역세권 개발을 마무리하여 우리 춘천이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명실상부한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는 토지 보상 협의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31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케이블 TV 지역 방송은 지역 현안을 조명하고 지역민을 대변하며 공공재 역할을 해왔는데요. 유료 방송 존폐 위기 속에 지역 언론 기능을 유지하려면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남에 큰 상처를 남긴 초대형 산불, 호남을 강타한 극한 호우,
강원을 바짝 말린 가뭄까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케이블 TV는 지역성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수익성 악화, OTT와의 경쟁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케이블 TV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는 케이블 TV SO에게 여러 가지 좀 그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현황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케이블 TV의 보도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역 현안을 다루면서 지방 정부를 견제해온 지역 언론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분권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지방 정부가 지역 채널을 지원하는 근거, 입법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해설 논평 금지 규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언급됐습니다. 해설 논평의 금지가 특히 이제 그 지역사회 공론장을 상당히 위축시킵니다. 시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역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그에 맞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영업이익의 160%를 넘어서는 방발 기금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지역 채널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제도적 보완점들이 좀 논의를 통해서 좀 검토. 정부 관계자는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반대 의견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해설 논평 규제 조정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 개선 논의를 넘어서 지역사회 여론 형성 구조 그리고 지역 미디어 전체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주제라고. 다만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은 케이블 TV만의 대체할 수 없는 공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고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작은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습니다. 둘은 공존해야 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런 해법을 찾는 것. 그게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고 이후에 제가 노력할 방향입니다. 케이블 TV의 위기는 단순히 한 업계의 위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언론 생태계를 지키려면 이제라도 케이블 TV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동 지역 소아 청소년들을 위한 진료 체계가 한층 강화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등 9개 지자체 그리고 강릉 아산병원은 4일 강릉 아산병원에서 영동권역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영동 지역 소아 응급 진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병원은 소아 전문 인력을 확보해 진료 범위를 확대하고 강원도와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2년간 8억 원씩 1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최철규 부사장의 공식 임기가 4일 만료됐지만 차기 사장, 부사장 등 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 최 부사장이 당분간 근무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취임한 최 부사장은 정해진 2년 임기가 2025년 12월 4일로 종료됩니다. 최 부사장은 전임 대표이사의 조기 퇴임에 따라 취임 직후부터 2년간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3월 불발된 대표이사 후보자 공개 모집 이후 현재까지 추가 임원 모집 공고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법 중 임원의 임기를 정하는 제28조 가운데 5항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제9대 문태곤 대표이사는 지난 2021년 4월 정해진 임기보다 3개월 더 재직한 뒤 차기 대표이사 선임과 맞물려 퇴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 등 임원의 퇴임 시기를 3개월여 앞두고 공모 절차를 진행해왔던 강원랜드 임추위가 아직 공모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권의 일정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2028년 상반기 신평 농공단지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평 농공단지는 중앙고속도로를 경계로 기업도시와 인접한 지정면 신평 1, 1위 일대 31만 4,045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원주시는 오는 2027년 하반기까지 실시 설계와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028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